19세기 중반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0년 이상 이어진 쇄국 체제는 네덜란드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외국과의 교역을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기술과 문화의 발전이 정체되었습니다. 나가사키의 대지만은 유일한 교역 창구였으나 점차 국제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내부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무사계급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양 열강의 압력이 겹치며 막부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853년 미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흑선 군함 함대를 이끌고 우라가 항구에 도착하며 일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페리는 개항과 교역을 요구하는 미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했으며 막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강요당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 서양의 강력한 함대에 비해 현저히 열악했고 이 사건은 쇄국 정책의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막부의 권위는 크게 흔들렸으며 개항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858년 막부는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인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며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조약은 치외법권과 최애국 대우를 포함해 일본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국내 여론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비롯한 강력한藩들이 막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반막부 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시기 막부는 내부적 분열과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 점차 권위를 잃어갔습니다. 1860년대 초반 조왕양이 여의 사상이 일본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 운동은 천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외세를 몰아내자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특히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무사들이 주도했습니다. 막부는 이 운동을 진압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오히려 반막부 세력의 결집을 부추겼습니다. 1866년 사스마번과 조슈번은 사초 동맹을 결성해 막부 타도를 위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867년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 생봉환을 선언하며 정권을 천황에게 반환했습니다. 이는 막부 체제의 공식적 종말을 의미했으나 신정부와 구막부 세력 간의 권력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1868년 보신 전쟁에서 신정부 군대가 승리하며 도쿠가와 막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60년 이상 이어진 봉건 체제를 청산하고 근대 국가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1868년 메이지 천황의 즉위는 일본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5세의 어린 천황은 신정부의 상징적 수장이 되었으며 정부는 문명 개화와 부국 강병을 표방하며 근대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천황은 교토에서 도쿄로 거처를 옮겼고 이는 정치적 중심의 이동을 상징했습니다. 신정부는 서양식 제도를 도입하며 일본을 빠르게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1871년 신정부는 폐번치현 하이판켄을 단행하며 중앙집권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으로 전국의 300개 이상 번이 폐지되고 켄으로 재편되었으며 번주들은 도쿄로 이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정부는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국가 재정을 일원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무라이가 직위를 잃으며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명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양식 건축, 교육제도, 의복, 음식 등이 도입되었으며 1872년에는 태양 그레고리력이 채택되었습니다. 단발령과 육식 장려 정책은 전통을 고수하던 보수층의 반발을 불렀으나 정부는 근대화를 위해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에는 서양식 건물이 빠르게 늘어나며 도시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73년 메이지 정부는 징병령을 공포하며 사무라이 계급의 특권을 완전히 폐했습니다. 이제 군대는 평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서양식 훈련과 조직을 도입해 근대적 군대로 재편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수많은 사무라이의 반발을 샀고 특히 1877년 세이난 전쟁에서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끈 사무라이 반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는 이를 진압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확고히 했습니다. 1870년대부터 메이지 정부는 철도, 통신, 공업시설 등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며 산업혁명을 추진했습니다. 1872년 일본 최초의 철도인 도쿄 요코하마 간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방적 공장과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술자를 초빙하고 해외 유학을 장려하며 기술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농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공업화의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으나 노동 조건과 경제 격차 등의 문제도 함께 발생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봉건 사회에서 근대 국가로 전환시킨 혁명이었습니다. 1890년대까지 일본은 청일전쟁, 헨팔쿠스팔95과 러일전쟁, 1904 히꾸랭 5에서 승리하며 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낳았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 요인은 개혁주도 세력의 결집, 실용적 서양 문물 수용, 강력한 중앙 집권화 등으로 분석되며 이는 동시대 조선의 개혁 실패와 대비됩니다.